네, 7월 10일 수요일 가장 빠른 마감 방송의 5%입니다. 오늘 살짝 좀 늦었어요. 자, 하반기는 정말 중요하고 저희가 시장을 월별로 보면서 세심하게 얘기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조용한 것 같아도 그 안에서 어떤 시장 시그널은 계속 보이거든요. 자, 어제도 멤버십 가입한 분이 계시던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시장 방향과 스토리를 좀 말씀을 재밌게 드려볼게요. 자, 제목에 적은 것처럼 어제 파월이 결론적으로 대놓고는 안 했지만 시장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9월 달에는 금리 인하 할 거란 시그널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시장 흐름 좀 봐야겠죠. 어제 나왔던 상원 청문회 내용을 볼 거고, 자, 여전히 제가 시장을 큰 대전자 볼 때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장에 좋은 거예요. 물론 8월 달에 넘어가서 잭슨홀 미팅 때부터 조심을 좀 하겠지만 이 흐름을 크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나라 장도 그렇고 지수는 그냥 고만고만합니다. 살짝 빠져 있죠. 근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시장 내에서 여러 가지 빅수급들의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제는 바이오 종목이 아니라 바이오 섹터가 상승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로 좋아지는 게 보이거든요. 오늘 바이오 말고 AI 반도체 주도주들은 추세 잘 유지하면서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이 상승이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알테오전도 막판에 잘 땡기고 있고 이유 좀 말씀드릴 거고, 삼천당은 제가 오전 올랐을 때 한 절반 정도 익절 의견을 드렸어요. 출렁거리고 있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볼 때 코스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맨 하락 종목수 많고 그랬는데 정치권에서 금투세를 유효할 것 같다, 그런 시그널로 읽어본 게 있습니다. 말씀드릴 거고 코스닥 개별 살펴볼게요. 자, 실전 투자 제리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 좀 꼭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금리 인하가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서서히 시장이 금리 인하 모드를 찾아갈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뭐 계속 신고권하고 선택 집중은 당연하겠지만 여기서 시장을 읽어야 됩니다. 하지만 미리 올랐던 나스닥이 어제 음봉을 살짝 맞으면서 어제부터 뭐 단기 변동 나오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랬어요. 자, 하반기는 점점 더 중요하고 제목이 적은 것처럼 꼭지에 파는 게 제 목표입니다. 꼭지에 파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잘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월별 시나리오가 점점 세밀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렇다 해서 뭐 갑자기 장세가 후다닥 변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뭐 단기나 결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흐름상에서 지금 잘 가지고 빅무빙, 빅수급들 흐름을 계속 잘 체싱하겠습니다. 제 수급 분석이 잘 듣기잖아요. 어제는 파월이 상원에 가서 청문회를 했어요. 민주당이니까 분위기도 괜찮았고 계속 제가 몇 개월 좀 얘기드렸던 샵률, 실업률이 정말 중요하다 그랬고 미국의 경기 꼭지라든지 정시 변동을 맞춘 여러 가지 시그널이 있는데 그때 실업률로 말씀드렸던 게 샵률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지금 6월 달에 4.1, 4.05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매달 이제 실업률을 봐야 돼요. 자, 미국은 고용이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딴 나라에 없는 연준이 미국에서만 고용 안정에 대한 롤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국정 패스를 하고 뭐 정부 고용을 더 많이 해서 뭐 정부 고용을 더 많이 한 이런 것들이 고용을 다 실드치고 경기를 견조하게 만들기 위한 컨트롤 작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어제 파월이 하는 얘기는 여러 되게 많은데 인플레만 문제가 아니다. 사실 이게 많이 바뀐 거죠. 그동안 무조건 물가 잡는 게 중요하다, 눌러야 된다, 별별 얘기 다 하다가 이런 얘기를 처음 한 거죠. 그럼 뭐가 문제냐? 대놓고 얘기는 안 했지만 노동시장의 추가적인 쿨링, 냉각은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당연히 고용시장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걔들도 되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야, 무조건 경기 나빠, 금리 내릴게 이런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하지만 우리가 뉘앙스상 계속 느끼는 거고, 어제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 유명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미묘하지만 확고한 시그널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고용시장에 대해서 계속 보겠지만 금리나 시그널을 시장에서 서서히 적응하면서 그런 모드로 들어간다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어제 뭐 금리가 확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죠? 미국도 미리 올라는 것도 있고 또 지금 프랑스 약간 얘기도 있고 국채들 수급 때문에 지금 발행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 봐야 되는데 뭐 4.23, 29 정도에서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항우적으로는 하락할 수 있다 저는 보는 거죠. 정시에 좋은 겁니다. 자, 금주에는 계속 이슈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또 하원 가서 파월이 또 청문을 합니다. 뭐 미명에 다를지 모르겠지만 뭐 비둘기라면 저는 괜찮다 보고 있고, 자, 내일 또 넘어가서 CPI는 지금 일반 CPI랑 코어 CPI 적어놔 드렸는데 컨센대로 저는 나올 거라 봐요. 유가도 살짝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번 주에도 괜찮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느 주식을 사느냐. 지금 매그니피센트 7에서
계속 엔비디아 잘 가다가 지금은 애플 갔다가 MS 저력있다 이렇게 계속 순환적으로 신고가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AI 시대 주역인데 어쨌든 처음으로 있는 미국의 쏠림 가장 쏠려서 쫓겨가다 보니까 여전히 불안한 분이 많으신 거예요. 자, 계속 말씀드리죠. 불안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예요. 다 쏠려가긴 상태에서 거기에서 안 움직인다고 불안하실 필요도 없고 기다리시면 결국 슈팅 나오는 그런 구간을 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미국도 우리나라도 자, 바이오텍, 자, 금리 인하되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 섹터가 저는 바이오라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서도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금리 인하되면 딴 애들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걸 봤는데 여전히 다우나 러셀 2000 중소형주들은 미국도 약세예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차라리 가는 것들을 더 산다는 쪽으로 시장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수는 조용하더라도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빅스고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슈팅이 나올 거기 때문에 홀딩하면서 즐기시면 되고요. 아직도 여전히 쏠림 얘기랑 급을 내시는 분은 계시지만 자, 미국의 신용이나 자 보고 있거든요. 여전히 상승 정도가 여전히 과하지 않습니다. 단기주 정도는 괜찮은 거예요. 변동성 정도는. 자, 그리고 우리가 성장 어닝을 바칠 수 있는 어닝 시즌이 정말 중요합니다. 당연히 AI 반도체는 좋을 거라 보지만 그 정도와 속도를 봐야 되는 거죠. 자, 18일 TSMC, 23일부터 미국의 빅테크들 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은행이 이번 주부터 미국의 은행주들이 나와요. 이것도 살짝 말씀드릴 부분이 뭐냐면 정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은행주들이 신고가 막 나옵니다. 자, 지난주엔가 은행의 혹독한 그 스트레스 테스트 해도 다 잘 통과했다 그랬잖아요. 현금도 있기 때문에 배당까지 할 여유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금리 인하된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점점 정치적으로 지지율이 올라가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하면 이미 영향을 볼 때 재정 정책을 쓴다. 뭐 국채를 발행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채 발행도 힘이 들고 재정이 부담스럽다 보니까 사실 2008년 이후에 은행주를 정말 타이트하게 관리했거든요. 그게 도트 프랭크법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은행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거를 풀면서 은행들한테 힘을 좀 실어줄 수 있다. 그러면 돈을 풀고 유동성이나 정책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기대가 미리 사는 거야. 사실은 트럼프 영향이 있는 거죠. 금리나 은행주 쪽에서 그래서 좋게 보는 쪽이 있습니다. 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거죠. 뭐 그런 것도 트럼프 정치적 영향을 저는 보는 겁니다. 자, 7월 31일 막판에 FOMC까지 봐갈게요. 자, 유가가 살짝 올랐지만 이스라엘 정시라든지 땅은 괜찮기 때문에 미국 대선 전까지는 장난 많이 못 친다 그랬잖아요. 자, 빠지고 있죠. 괜찮습니다. 달러 인덱스 괜찮고요. 자, 미국과 우리나라를 둘 다 좋은 것만 골라하고 있지만 차이는 뭐다? 둘 다 성장을 추구하지만 미국은 철저하게 수급, 숫자, 어닝 기준이고요. 어닝시는 되게 중요하죠. 근데 살짝 정치를 보는 거지만 우리나라는 수급입니다. 수급. 슈팅 되면 그때는 뭐 밸류고 어닝 없어요. 슈팅 되면은 오바돼서 막 하고 욕을 먹기 때문에 그런 슈팅기에는 당연히 제가 보는 빅수급 분석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도 같이 보면서 계속 얘기를 드릴게요. 자, 프랑스에서 예상하고 다르게 갑자기 좌파 쪽이 잘 되면서 잠깐 변수가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지금 유럽 증시 주식들이 살짝 빠졌어요. 그런 것들이 미국 금리에도 영향을 살짝 줬다 보는데 뭐 봐주면 되고 특별히 문제는 아닙니다. 자, 일본은 여전히 선진국 지수답게 계속 올라가요. 뭐가 올라가느냐? 올해도 지금 밸류업 때문에 올랐고 그 뒤에 AI 반도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사무라이 7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글로벌적으로 다 보는 거예요. 결국 돈이 어디로 갔느냐? 또 AI 반도체.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얘들이 반도체 쪽으로 미국 같은 부터 칩스법도 있고 그 다음에 계속 AI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다들 아시는 소프트뱅크 예전에 잘 갔지만 지금 또 살아나고 있는 소니, 다스크, 어드반테스트 이런 거 전부 다 반도체 AI 쪽이거든요. 이쪽이 다 신고가입니다. 일본도 신고가인데 AI 반도체가 좋다. 당연히 글로벌 1등인 거죠. 이머징이 가장 잘 가는 대만 TSMC는 오늘도 신고가 유지 잘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지만 강강약약 측면에서 약하고 안 좋은 홍콩은 어제 살짝 반등을 모색했지만 약세 안 좋습니다. 자, 우리나라 좀 볼게요. 다 봤으니까. 우리나라 지수는 조금 재미없어요. 어제 제가 살짝 변동성을 본다 했던 코스닥이 오늘 금투세에게 살짝 나왔습니다. 금투세. 뒤에 말씀드릴 건데 힘을 살짝 받을지 볼게요. 하지만 여전히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은 계속 삽니다. 근데 계속 사요. 5월달 올랐다 빠진 것처럼 안 되고 이번은 분명히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기관도 외국인도 추세가 괜찮습니다. 단타 기간이 치더라도 3전이 유지되면서 오른 이후에 횡보를 하고 있어요. 괜찮은 거죠. 어닝 시장 확인하자는 겁니다. 외국인 간망했지만 여전히 종목별로 시그널을 계속 저는 보고 있고 개별주 움직이는 거면 그냥 그런 거예요. 자, 우리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살짝 빠졌다 해서 걱정하실 거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AI 전력 쪽 테마들이 살짝 돌았어요. 자, 미국도 23일부터지만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는 31일 날 제대로 실적이 나오고 하이닉스는 25일입니다. 좀 남았지만 기대를 할 수 있죠. 외국인들은 계속 삼성전자 사고 있어요. 오늘 몇천 원씩 계속 삽니다. 수급적으로 때리는 거예요. 뭐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더라도 뭐 변동성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섹터까지 얘기하면서 바이오 섹터가 반등을 주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1등은 당연히 알테오젠이에요. 알테오젠이고 저 금투세랑 코스닥도 말씀드리겠지만 얘는 가장 기본입니다. 자, 그다음 오늘 3천당 우리끼리도 말씀 좀 뒤에 드리겠지만 출렁거리면서 우리는 반 정도 익절하는 의견을 드렸어요. 요약해도 괜찮고 해야 될 거지. 관종주들 말씀드렸죠. 자, 어제 미국에서 사실 오를 때 앞에 말씀 안 드리고 워낙 스왑게임이 우리나라 분들이 1위, 2위로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저도 테슬라와 엔비디아랑 묶어서 시리즈로 말씀드렸는데 스왑게임이가 가장 많이 들고 있어요. 지금 1등이 됐는 게 테슬라를 20조 넘게 들고 있습니다. 올해 올라가다 엔비디아 많이 가다가 좀 팔고 테슬라 많이 샀다 그랬잖아요. 엔비디아는 테슬라보다 적게 갖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보시면 거래 대금이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요. 물론 우리나라 스왑게임 분들이 전 세계에서 많이 붙기 때문에 그 정도로 수급 특징을 보면서 가져가야 돼요. 근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가 제일 좋습니다. 어차피 블랙일이나 성장 어닝은 확고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대장주로 보는 거고 우리까지 봤던 하락 변단 안 왔지만 다시 올라갔어요. 뒤에 전략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테슬라는 며칠 전 말씀드리지만 민주식으로 개인이 붙어서 어제도 올라갔는데 오버슈팅, 이게 오버슈팅이에요. 오버슈팅 되면서 올라가게 되면 좋다 막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여유 있는 분들은 조금씩 파시는 그런 쪽을 말씀드리고 지금 민주식에 대한 수급과 트럼프랑 붙어있는 정치 이슈가 있어요. 정치 이슈가 있습니다. 트럼프도 사실 그 트위터 엄청 쓰잖아요. 물론 지금 잘 안 쓰고 있지만 그런 때문에 트럼프가 좋아질 때마다 일론 머스크가 좀 부각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어닝과 상관없어요. 어닝 시즌에 분명히 조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계속 같은 얘기 드리고 있죠. 테슬라는. 자, 2차 던지는 여전히 실적이 안 좋습니다. 매매 금지하시고 오늘 약했어요. 자, 테마는 어제 말씀드렸던 방산, AI, 전력, 식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자, 그다음에 짧게 MSCI에 지금 뭐 페나께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 5월달, 2월달 계속 챙겼는데 5월달부터는 별로 안 받기 때문에 별로 안 챙기고 있어요. 하지만 테마가 될 수도 있으면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오늘 질문이 들어오셨는데 예전에 우리 한번 개별주로 들어갔다가 뭐 분할로 팔고 남았는 거 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구리 테마거든요. 구리 테마인데 중국이랑 관계 있잖아요. 근데 중국 때문에 앨범 안에도 뭐든 많이 빠져 있었단 말이야. 그렇게 하다가 이제 원래 구리 테마나 원자재는 며칠 올랐다가 2, 3일 쉬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테마는 자기 마음대로기 때문에 이제 바닥에 이제 올라오는 상태고 왔다 갔다 할 겁니다. 하지만 남아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6,500원에서 7,000원 사이 요까지 한번 갈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서 팔 수 있는 기회니까 확 때리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요 위에서 파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닥의 발목을 계속 잡는다는 금투세. 금투세 저는 무조건 폐지가 좋다 보는데 그 사실 민주당에서 어쨌든 본인만의 정치적인 흐름으로 계속 관철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어제 뉴스 나왔어요. 1,400만이나 되는 개미에 부담이 됐나 신중론으로 돌아선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근데 지금 이재명의 그 당대표 연설을 오늘 하셨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연설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분이 얘기하셨어요. 자, 금투세는 거래세와 연동된 문제고 같이 하고 있으니까 재검토 및 시기 조절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 위에 힘을 실어주는 거죠. 이재명 그 당대표가 될 뻔한데 또 힘이 실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금투세는 유효 확률이 더 높아졌다 보는 거고 오늘 당장 이양 있지는 않았어요. 당분간 또 정치 쪽으로 왔다 떼야 되기 때문에 코스닥의 투심과 수급 영향을 되게 봐야 되고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 작년도 그랬지만 9월, 10월 되면 금투세 아니더라도 마지막에 대주 조건 걸리잖아요. 코스닥 약하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코스닥은 약한데 금투세 때문에 더 약했던 것들이 혹시나 유예되면 조금 살아날 수는 있겠죠. 그럼 그것 뭘 사야 되죠? 못 가고 빠져있고는 사는 게 아니라 코스닥에 가장 강한 게 뭡니까? 알테오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알테오젠 좋아서 아까 말씀드리고 좀 더 올라오는 상태니까 가장 대장들 강한 거만 보시면 됩니다. 금투세는 앞으로 좀 더 봐야 돼요. 자, 그리고 한국은행 이창효 총재도 말씀하셨는데 앞에 말했던 금리나 분위기와 우리나라도 미국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라서
우리나라가 금투위 이번에 7월 달에는 당연히 동결입니다. 11일 내일 할 텐데 8월 달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죠? 우리나라 그 봤을 때 정시 부양, 경기 부양의 정시로 스몰 사이클 올리는 거지. 이미 우리나라 국채는 하락하고 막 찍고 있다고 밑에. 금리 인하에 대한 모두를 반영하고 있는 상태고. 하지만 제가 가끔 말씀드렸던 우리끼리 하는 부동산 얘기에서 제 수도권이나 서울 쪽에 부동산 또 난리죠. 2021년 꼭지처럼 막 올라오고 막 계속 더 간다 그러는데 계속 말씀드렸던 하반기에 미국 경기에 한번 출렁거림. 우리나라 경기나 내수가 절대 좋지 않습니다. 절대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포모 때문에 큰 거 샀다가 주식은 팔 수 있지만 부동산은 팔지도 못해요. 의견을 잠깐 부담스럽다 말씀을 한번 드리겠고, 하지만 정시에는 수혜입니다. 우리는 정시에는 좋게 보시면 돼요. 자, 그 여타금 여전히 가두립니다. 환율도 그냥 괜찮고요. 지수는 조용했지만 오늘 제가 굵직굵직한 몇 개를 시장 방향 말씀드린 차원에서 얘기를 드렸어요. 세심한 또 종목에 대한 수급 분석은 파트 2에 말씀드리겠습니다.